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 M&E 사업부에서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정진철 차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설계 데이터를 활용한 VR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하기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션을 진행하기 전에 날씨가 얼마 전까지 더웠는데 지금 많이 풀렸죠?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릴 내용도 이렇게 뭐 무거운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제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만들었던 일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어떻게 시각화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분들은 이 내용을 갖고 뭐 다른 기회라든가 다른 아이디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각화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솔루션도 있구나, 이런 설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VR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워크플로우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라이브 디자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오토데스크 본사에서 홍보나 마케팅을 하고 있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아무래도 이 오토데스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갖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CAD라든가 레빗, 그리고 제조 쪽에는 인벤터라든가, 그다음 저희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M&E 사업부에서는 이제 3ds max라든가 마야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사에서 이런 설계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인터랙티브 디자인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짜서 이 라이브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설계 데이터나 그런 실제로 활용되는 CAD 데이터 같은 거를 이 인터랙티브 컨텐츠로 제작을 하는 그런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진행하기에 앞서가지고 목차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세션을 진행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이 소개드릴 내용은 디자인 시각화의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인터랙티브 이 컨텐츠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인터랙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 디자인,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설계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디자인 컨텐츠로 만들기 위한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워크플로우에는 이제 두 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토데스크 라이브라는 제품이 담당하고 있는 워크플로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브를 포함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드는 라이브 디자인이라는 워크플로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이브 리비전이라는 요거 이제 브로커 같은 내용인데 요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오토데스크 라이브가 있고요. 라이브 디자인. 이 두 개의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이제 비교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집어가면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디자인 시각화가 어떻게 진보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시각화라고 하면은 보통 이 마커펜이나 뭐 색연필이나 이런 2D 드로잉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색칠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코레이션을 이제 수작업으로 넣었는데, 이제 그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계속 발전이 되면서 이 뭐 CAD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CAD 데이터가 3D 모델로 생성이 되고, 그 모델들을 가지고 이제 맥스라든가 다른 여러 소프트웨어에서 렌더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로 저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이 디자인 시각화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D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지금은 이 인터랙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인터랙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제가 이미지를 돌려보고 싶다거나 이제 그러지는 못하죠. 근데 이 인터랙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컨텐츠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절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이 컨텐츠를 개발을 하는 거죠.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3D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인터랙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넘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기존에는 이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저희가 일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제 데이터를 얻게 되죠.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정보값을 얻고, 그리고 영상을 보고 어떤 정보값을 얻고,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데이터가 이제 사용자한테 주는 이런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갖고 갔는데, 이 인터랙티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데이터를 만지거나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제가 그 컨텐츠 안에 들어가서 게임 주인공이 돼서 뭐 문을 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물건을 옮기거나 아니면 어디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양 방향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요 이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인터랙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터랙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하나 이 매개체가 필요해요. 기존 같은 경우에 이제 맥스나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렌더링을 걸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이 인터랙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 게임 엔진이라는 매개 변수가 하나 끼게 됩니다. 이 게임 엔진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게임 안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게임 엔진들이 있죠. 스팅레이라든가, 스팅레이는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소프트웨어인데, 이건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유니티라든가 언리얼이라든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런 이제 게임 엔진을 통해서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인터랙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어떤 콘텐츠를 만드냐, 요즘에 아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을 거예요. VR이라든가 뭐 A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타블렛으로 뭐 게임을 한다거나 전시 같은 걸 볼 수 있는 리얼타임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인터랙티브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외부로도 이런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볼 수가 있죠. 제가 샘플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 렌더링 건 이미지는 아니고요. 이 게임 엔진 안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원하는 뭐 바닥을 바꾸고 싶다. 그럼 바닥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물체를 뭐 이동하고 싶다거나 만지고 싶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공장 같은 경우도 이 레빗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인터랙티브 콘텐츠입니다. 조금 더 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이제 실제 공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인터랙티브 콘텐츠 안으로 심어가지고 실제 이 수치들이 변화되는 값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레빗에서 나온 이 설계 데이터를 스팅레이 엔진으로 불러 들여와서 이 시각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날씨에 따른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방금 보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맥스 안에 있는 콘텐츠를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제작을 한 경우예요. 이렇게 이제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는,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타블렛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뭐 물론 PC에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웹브라우저에서도 이런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돌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디자인 시각화의 진화에 대한 설명 부분이었고요. 이제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라이브 디자인이라는 저희 오토데스크 시각화 워크플로우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목차를 보면서 총 2개의 워크플로우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라는 제품을 갖고 만드는 이 워크플로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라이브 디자인이라는 워크플로우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위에 있는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라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빗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솔루션입니다. 이 레빗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쓰고 소프트웨어 배우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은 제가 만든 설계 데이터를 바로 이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를 사용하는 법은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라이브에 대한 이제 설명은 제가 방금 전에 드렸고요.
요 라이브를 우선은 설치를 하시려면은 구글이나 이 검색 엔진에 가셔가지고 오토데스크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보는 이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프리 트라이얼이라는 탭에 가셔가지고 밑에 이 이메일 어드레스를 넣으시고 다운로드 나우라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라이브라는 제품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지금 표를 보고 계신데, 일단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 설치 파일을 설치를 하시면은 총 이 3개의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돼요. 이 뷰어라는 건 이제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지만은 이 3개의 소프트웨어가 같이 묶음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라는 제품 안에 깔리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레빗 안에 애돈이라는 이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라이브를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레빗이 없으면 이 애돈은 안 깔리고요. 만약에 제가 레빗이 있다 그러면 이 애돈이 이제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애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빗 안에 버튼 하나로, 이제 애돈이라는 탭 안에 버튼 하나로 이제 생성이 되고, 제가 원하는 데이터, 만약에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 레빗 안에서요. 그 컨텐츠를 인터랙티브 디자인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레빗 안에 애드온으로 들어온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만들어져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빗 파일이 자동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자동화 단계를 거치게 돼요.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서버 안에서 자동으로 이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만들어진 데이터를 제 특정한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그리고 제 폴더 안에 저장된 파일을 볼 수 있는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이 또 하나가 깔립니다. 그 에디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레빗을 사용을 하고 에디터를 사용을 하지만은 이 컨텐츠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때에는 그분들은 이 오토데스크 제품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토데스크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뷰어라는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고요. 그 뷰어를 통해서 다른 클라이언트나 다른 사람들이나 이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가 없는 사람들도 이제 이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를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레빗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설계 데이터고요. 일단은 이 3D 뷰로 오셔야 되고요. 3D 뷰에 오셔가지고 에딘에 가시면은 이렇게 Go Live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Ready to Go Live라는 요 글자가 보이실 텐데, 만약에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델에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알람창으로 빨갛게 뜨게 돼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안 뜨고요. 고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제 데이터가 올라가고 4단계 스텝을 거쳐가지고 데이터가 다운로드 받아져요. 그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열면은 라이브 에디터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보이게 되는 거죠. 기존에 봤던 레빗에 있는 컨텐츠가 이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특정한 장소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집 안을 내비게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도 열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NPC라는 사람이나 나무에 대한 데이터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 안을 둘러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뷰포인트를 누르면은 레빗에서 설치하셨던 이 카메라 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빗에서 있었던 카메라를 이 안에서 똑같은 뷰포트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순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뷰에 와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뷰포트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에서 이제 뷰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인칭 시점이었을 때 내 키 높이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야각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이 스타일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컬러를 볼 건지 아니면 흑백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이 오브젝트만 흑백으로 볼 건지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선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레빗에서 사용했던 그 선라이트 같은 그런 효과들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인포메이션 버튼을 누른 다음에 특정한 개체를 찍으면은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레빗에서 넣은 빔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질로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위에 프레젠테이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보셨던 이 뷰포트 그 뷰 포지션들이 있죠. 그게 이제 단계마다 갈 수 있도록 위에 이렇게 방향키도 나오고요.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컨텐츠를 윈도우용으로 뽑을지 아니면 아이패드용으로 뽑을지 이렇게 이제 컴파일을 할 수 있는,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들이 헬프 파일을 누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라이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레빗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인터랙티브 데이터를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세스를 모두 다 자동화 시켰기 때문에 제 레빗 파일을 버튼 하나로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중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라이브 에디터하고 라이브 뷰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틀리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라이브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빗 파일을 올린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 파일은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에요. 제가 그 파일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렇지만은 뷰어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읽기 쓰기가 되고요. 뷰어 같은 경우에는 읽기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넘길 수가 있어요. 에디터에서 윈도우용 뷰어로 볼 수 있게 넘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용 뷰어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진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뷰어를 가진 사람들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는 이 오토데스크 계정이 있는 분들한테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이 라이브 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토데스크 계정이 없어도 이 컨텐츠를 보고 싶다는 분들, 뭐 클라이언트가 오토데스크 계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친구라든가 다른 동료들이 오토데스크 계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라이브 뷰어를 통해서 이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라이브 에디터와 뷰어의 이 차이점입니다. 이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은 기능이 워낙 간략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설명할 게 없고요. 그냥 버튼 하나 클릭하면은 제가 만들고 있는 레빗 파일이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제작이 된다.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볼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라이브가 이제 오토데스크에 런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7월 21일 날 이제 런칭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트라이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걸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런칭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인트로덕터리 오퍼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신 다음에 10개의 레빗 파일을 이 서버에 올리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디터는 10일까지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밋이 있는데, 서브스크라이브에 가입을 하시면은 무한대의 파일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짜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인트로덕터리 오퍼를 사용하시면은 30불을 지불하시고 무한대 레빗 파일을 서버에 올려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빗 유저들은 이 라이브라는 제품을 이용하시면은 제가 만든 설계 데이터를 쉽고 편하게 인터랙티브 컨텐츠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오토데스크 라이브라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워크플로우는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워크플로우는 굉장히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가져갔고요. 두 번째는 약간 좀 복잡한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건축사분들이 굉장히 쉽게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워크플로우고요. 두 번째 방식은 물론 건축사분들이 하셔도 되지만은 이 건축의 시각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조금 더 잘하고 맞으시는 그런 워크플로우예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라이브보다 조금 더 많은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얻고 싶다. 그리고 퀄리티도 올리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맞는 워크플로우입니다. 라이브라는 제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애드를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복잡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요런 이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은 이 플랫폼을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워크플로우를 갖고요. 기존에 이제 라이브 뷰어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을 했다고 하면은 이 라이브 디자인 워크플로우에서는 VR 콘텐츠라든가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콘텐츠라든가 게임을 할 수 있는 뭐 PS4 아니면은 엑스박스 뭐 이런 웹GL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라이브 워크플로우보다 훨씬 더 확장한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라이브 디자인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레빗하고 라이브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설명드렸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제가 라이브를 설명을 하면서 라이브 에디터에서는 이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프로젝트 파일이 바로 이 스팅레이, 이 게임 엔진 이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파일을 받아가지고 스팅레이에서 열면은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이 스팅레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아니면은 뭐 변형이라든가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맥스로 돌아오셔가지고 맥스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스팅레이로 보내고 이러한 이제 일련의 작업들을 하면은 조금 더 풍성한 이제 인터랙티브 컨텐츠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VR로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웹GL로 뺄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나 뭐 기존에 있었던 iOS용으로도 아웃풋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레빗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바로 이 파일을 FBX 파일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맥스로 가져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작업한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이제 작업이 됐는지 샘플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문진영 건축사님이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레빗 파일을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제작을 한 내용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 라이브라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요. 레빗에서 바로 이 FBX 파일을 저장을 해서 이 레빗에 이 샌드 툴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레빗에서 바로 맥스로 샌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맥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모디파이를 하고 맨 마지막은 이제 VR로 내보낸 거죠. 실제로 이 VR HMD를 쓰고 이 컨텐츠 안에 들어가서 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1층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2층은 뭐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이제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뭐 문에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뭐 차가 다니는 것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 스팅레이를 사용을 하시면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서 또 보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작업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녹화를 떴는데 저는 이제 레빗을 사용하기보다 맥스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일단 이 레빗에 있는 데이터를 맥스로 샌드로 해서 보냈습니다. 맥스로 보내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이제 모델이 들어오게 되죠. 맥스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필요 없는 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필요 없는 이름 같은 경우 바꿀 수도 있고요. 그다음 재질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하고 이 스팅레이하고 굉장히 호환이 잘 되어 있는데 맥스에도 이제 샌드 투 기능이 있어요. 그 샌드 투 기능을 누르면은 맥스에 있는 데이터가 스팅레이로 넘어가요. 레빗에서 맥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맥스에서 스팅레이로 데이터를 샌드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맥스에서 어느 정도 뭐 오브젝트를 모디파이 하거나 수정을 한 그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환되는 내용들이 맥스에서는 이제 오브젝트가 있고요.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것도 바꿀 수가 있고 재질이라든가 라이트, 그다음 카메라 같은 것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컨텐츠를 보고 계신데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게임 엔진 스팅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스팅레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맥스에서 제작한 나무라든가 아니면 이런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이제 붙여가지고 컨텐츠를 좀 보강을 한 거죠.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제가 오토데스크 라이브라는 제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VR 아웃풋으로 뽑은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이 레빗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걸 라이브라는 버튼을 눌러서 가운데 보시는 라이브 에디터에서 이 컨텐츠를 열은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컨텐츠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 파일을 스팅레이에서 열었습니다. 열고 나서 이제 아웃풋 플랫폼을 오큘러스용으로 이제 가져간 거죠. 그래서 밑쪽에 보시면 이렇게 쌍안으로 아웃풋이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많은 인터랙션을 넣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라이브에서 나온 프로젝트 파일을 바로 스팅레이에 열어가지고 아웃풋만 VR로 내보낸 경우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작업 과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 레빗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라이브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지금 이제 제가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어떤 모델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다시 그거를 눌러서 이 데이터를 업로드 하고요. 다시 다운로드해서 이 파일을 받습니다. 이 파일을 오픈하면 다시 또 라이브 에디터에서 열리게 되고요. 이렇게 이 모델을 둘러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확장자가 LVMD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파일 하나로 나오는데 그거를 집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 압축을 푸시면은 이 스팅레이 프로젝트 파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팅레이 게임 엔진을 갖고 이 프로젝트를 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팅레이 안에 인터랙티브 컨텐츠 수정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요소라든가 뭐 필요한 뭐 애니메이션이 됐든 뭐 다른 오브젝트가 됐든 백그라운드가 됐든 다 애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조금 더 풍성하게 제작을 하시려면 이 스팅레이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빗 데이터를 활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인테리어에 관련된 부분은 맥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져온 오브젝트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이제 렌더링 건 영상이 아니고 리얼타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카메라 연출 같은 경우도 스팅레이 안에서 다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기만 한다면은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아니죠. 그래서 특정한 장소라든가 특정한 키를 누르면은 이 벽이 변한다든가 바닥 재질이 바뀐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특정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재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벽지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안에 이 건물 안으로 돌아다녀 가지고 어떤 상태구나, 어떤 뷰에서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가구의 배치를 바꿔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도 열리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스에서 이제 렌더링을 건 이미지보다는 사실적이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갖고 이 컨텐츠를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죠. 이 리얼타임 쪽 게임 엔진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죠. 지금 보시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실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웍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지형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도 인프라웍에서 갖고 와서 어느 정도 모디파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들이 보이실 텐데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예요. CFD 데이터인데 요것도 이제 스팅레이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경기장을 지으면은 이런 이 시뮬레이션 바람이 어떻게 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된 데이터들을 스팅레이를 갖고 들어와서 시각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뷰포트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팅레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같이 있어요.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써서 스팅레이 안에서 이제 구현한 영상인데, 지금 이 플랜트 안에 불이 났다. 이제 이런 걸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은 이제 사람을 의미하고요. 이런 것도 이제 불이 나면은 특정한 경로,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이 상태는 이런 이 게임에 적용되는 거를 이제 AI라 그러는데, 보통 이 게임에서 이제 몬스터들이 저를 따라온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장소에 가면은 도망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A라고 하는데, 그런 AI라고 하는데, 그런 AI를 만들어주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이 스팅레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피 관련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뭐 자동차를 돌아다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이 스팅레이 안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영상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컨텐츠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불이 났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이제 입구를 딱 하나만 만들어 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입구 하나로 이제 대피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컨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데이터셋을 활용한 겁니다. 인프라웍스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건 이제 실제 샌프란시스코 데이터고요. 이건 이제 저희 이제 오토데스크 본사에서 제작을 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 VR, 바이브라는 그 HMD 전용으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장소를 클릭을 하면은 제가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외곽도 이제 레빗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에서 이 건물 안에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벽 같은 경우 누르면은 이 벽에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구조물이 몇 cm 간격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값들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아니면은 가구를 새로 배치하거나 이런 블라인드를 내리거나 이런 추가적인 인터랙티브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인터랙티브 뿐만이 아니고 제가 특정한 버튼을 누르면은 뭐 소리도 같이 연동시켜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스팅레이 스탠드얼론만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정말 소스코드 버전을 사시면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똑같은 동시에 이 환경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환경 안에서 여러 명의 사람이 이 HMD를 쓰고 똑같은 환경 안에서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혼자서 보지만은 만약에 소스코드로 구매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라이브에 대한 워크플로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라이브 디자인이라는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맨 목차 때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워크플로우가 하나가 더 존재를 해요.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자, 제가 이제 레빗에서 받은 데이터를 라이브로 올려가지고 이 라이브 에디터에서 봤었죠. 그리고 스팅레이로 넘겨서 어느 정도 이제 수정을 가했었죠. 이렇게 스팅레이에서 어느 정도 모디파이한 데이터를 뭐 바이브라든가 아니면 오큘러스라든가 이런 VR 데이터로 내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라든가 뭐 윈도우 이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은 다시 라이브 뷰어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전에 제가 그 zip 파일로 풀었던 그 파일 있죠. 그걸 다시 zip 파일로 압축을 하고 확장자를 바꾸면은 이 라이브에서 다시 또 뷰어로 내보낼 수 있고 이 라이브 에디터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스팅레이에서 에디트한 이미지를 이렇게 두 개를 캡처를 해봤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빗 파일을 바로 올려가지고 그냥 받아서 그 오픈한 그냥 라이브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 데이터를 스팅레이를 갖고 와서 어느 정도 에디트한 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라이브 뷰어에서 열었어요. 이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조금씩 틀리죠.
왼쪽 같은 경우는 약간 밋밋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좀 퀄리티가 높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오브젝트도 추가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이제 이런 것들도 이 스틱레이 게임 엔진 안에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구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배치를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은 벽지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라이브에서 바로 받았던 데이터랑 어느 정도 수정을 한 데이터랑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제 퀄리티 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지 조금 괜찮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비교 테이블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오토데스크 라이브하고 이제 라이브 디자인 제가 두 개의 워크플로우로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건축사분들이 쓰시면은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아요. 이 레빗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소프트웨어를 배우거나, 큰 노력 없이 제 레빗 파일을 바로 서버에 올려서 자동화 이제 프로세스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라이브 에디터라는 뷰어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모델링이나 재질 같은 경우 이제 에디트를 할 수가 없고요. 사운드도 물론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라이브에서 지원되는 이 플랫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윈도우용이고요. 하나는 아이패드용.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플랫폼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라이브 디자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라이브에서 사용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컨텐츠를 가져가실 수가 있죠. 뭐 모델링 생성을 한다든가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재질을 바꾼다든가 레이아웃을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특정한 뭐 물건을 만졌을 때 특정한 소리를 낸다든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플랫폼도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만 지원하지만은 라이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VR을 지원하는 바이브라든가 오큘러스, 그 다음 뭐 저희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용으로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스틱레이가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PS4라든가 엑스박스 같은 경우 지원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실제 데이터를 만약에 제가 설계를 했다 그 데이터를 게임 회사와 접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게임 백그라운드 제작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실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게임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라이브 디자인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넣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분들이, 그리고 라이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에 있는 시각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건축사의 외주 업체분들이나 아니면은 건축사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소프트웨어 배우기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시도를 해보시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라이브 디자인 워크플로우를 가져가시면은 상당히 조금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홍보를 하시거나 시각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 디자인 워크플로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많은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오토데스크 제품들만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오토데스크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레빗이라든가 인벤터라든가 뭐 맥스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만약에 스틱레이 안에서 제가 어떤 오브젝트를 수정을 한다 그럴 경우에 보통은 그 오브젝트를 뭐 맥스나 레빗에서 다시 작업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스틱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틱레이 안에서 다시 역으로 맥스나 이런 쪽으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뭐 파일 컨버전 작업도 없이 제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 디자인이라는 워크플로우를 가져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설계 데이터를 제가 원하는 VR 컨텐츠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게임 컨텐츠로 제작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프리뷰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프리뷰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작업 공정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자기한테 맞는 이 작업 워크플로우를 가져가시면은 자기
만든 내가 설계한 데이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보여지게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질문을 받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몇 개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박정태 님이 질문하셨는데 스팅레이 엔진을 이용한 오토데스크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광원과 오브젝트의 위치를 예, 다른 분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컨펌 때문에 이제 데모할 기회가 많은데 최소 사양이 혹시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정우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최소 사양은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 웹사이트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시스템 리퀘어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7부터 윈도우 7, 8, 10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램 같은 경우에는 뭐 4기가 정도 지원을 하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작하는 거하고 이 컨텐츠를 보는 거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뷰어를 갖고 이 컨텐츠를 본다 그러면은 적은 사양의 컴퓨터로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는 램이나 비디오 카드 이런 것들이 조금 좋으면 좋을수록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양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굉장히 비싸거나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뭐 충분히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김기평 씨가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라이브는 빔 360과는 별개로 협업적인 것보다는 고객에게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이해하면 될런지요? 라고 김기평 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라이브의 이제 기본적인 목적은 시각화 작업입니다. 물론 이 라이브 안에 빔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 I라는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특정한 개체를 찍으면 레빗에서 넣었던 그 빔 데이터들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그런 이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시각화 작업을 조금 더 이제 돋보이게 해주는 이제 그런 라이브, 이 오토데스크 라이브 제품이 되는 거죠. 오토데스크 라이브는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뷰라 정도의 이제 퀄리티만 제공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높은 퀄리티를 원하시면은 스팅레이라든가 뭐 간간히 맥스를 쓰겠지만은 뭐 스팅레이 엔진 안에서 작업을 하시면 이제 조금 더 하이 퀄리티의 컨텐츠를 가져가실 수가 있죠. 네, 그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제 저 말고도 이제 질문에 답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만 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계속 댓글에 답을 달아주시는데요. 그분들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일로 이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이제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지금 소개시켜드린 오토데스크 라이브라는 제품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설계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작업한 데이터를 실제로 돌아다니고 VR 기기를 써서 그 주인공이 돼보고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정진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